안녕하세요. 종이신문으로 경제 뉴스를 전달하는 종경남입니다. 그럼 오늘자 2024년 10월 17일 목요일 신문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지면은 ASML 실적 발표에 대한 내용입니다. ASML 실적 전망치가 시장 전망치인 358억 유로에 크게 못 미치는 300억 유로를 내놓으면서 반도체 경기 둔화를 예고했다고 합니다. 3분기 신규 수주도 당초 예상치인 56억 유로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26억 유로에 그쳤다고 하면서 ASML 주가가 하루 만에 16%, 17% 폭락하는 사태가 벌어졌거든요. ASML 어떤 기업이냐면은 EUV 노광 장비를 독점 생산하는 기업이고, 그리고 ASML의 매출 감소는 전 세계 반도체 기업의 신규 설비 투자 감소를 의미한다고 합니다. 반도체 전방 산업 중 인공지능 AI를 제외한 스마트폰이랑 컴퓨터 등 수요가 부진할 것이라는 전망이 잇따르면서 ASML의 주가가 크게 요동쳤습니다. 특히 ASML에서 그 중국에 대한 수출 비중이 상당히 컸는데 직전 분기 49%에서 20%까지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 그러면서 이것은 이제 미국의 중국에 대한 수출 통제도 영향을 미쳤다라고 분석하였습니다. ASML 그 반도체 주가가 조금 크게 떨어지면서 삼성전자도 다시 5만 원 이하 5만 9,500원에 마감하는 등 요즘 반도체 주가가 변동성이 큰 것 같습니다. 다음은 트럼프가 이제 한국 방위비에 대한 내용입니다. 얼마 전에 그 한국과 미국은 2026년도 방위비 분담금을 1조 5천억 원 정도로 이제 정하는 걸로 협의를 하였거든요. 이게 전년 대비 8.3% 인상된 수치인데 트럼프 같은 경우는 한국이 주한미군 주둔 비용을 약 13조 원 지불을 해야 한다고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이제 한국 같은 경우는 이제 트럼프가 한국을 머니머신이라고 표현을 했는데요. 그만큼 방위비 낼 여력이 더 많다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제 트럼프가 당선될 경우를 대비해서 방위비 협상을 재협상에 이제 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이제 가계대출에 대한 내용입니다. 요즘 정부에서 가계대출 규제를 많이 하고 있는데 특히 5억 원 이하 집 살 때 받는 디딤돌 대출도 조인다고 합니다. 이 5억 이하 디딤돌 대출은 이제 서민용 정책 대출로 이제 서민용 정책 대출인데 가계빚이 증가세가 좀처럼 진화되지 않으니까 정책 대출까지 조이고 나선 것으로 신문은 분석하였습니다. 다음 뉴스로 가보겠습니다. 다음은 미국 대선 투표에 대한 내용입니다. 조지아주에서 사전 투표를 이제 했는데요. 사전 투표한 첫날 30만 명이 북새통을 이뤘고 이 수치는 종전 2020년도 13만 6천 명을 크게 뛰어넘는 수치라고 합니다. 그만큼 해리스와 트럼프의 그 대선이 박빙을 보여주고 있다고 반증을 하는 건데요. 트럼프랑 해리스랑 이제 1% 범위 내에서 크게 이제 엎치락뒤치락 하는 것 같습니다. 다음 뉴스로 가보겠습니다. 다음 뉴스는 이제 보잉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얼마 전에 보잉이 그 파업 때문에 큰 타격을 입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한 달 파업 만에 이제 녹다운 됐다. 그러면서 이제 47조 원을 급하게 이제 수혈했다라는 내용입니다. 이제 47조 원의 수혈을 하지 못하면은 더 이상 이제 회사 운영이 어려울 지경에 이를 만큼 회사가 어렵다.
보유연금이 사실상 이제 고갈될 위험에 처해 있고, 보잉은 2018년도를 마지막 흑자를 기록한 뒤 매달 10억 달러 이상의 영업 손실을 보고 있다고 합니다. 보잉에 투자하시는 주주분들께서 유념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뉴스로 가보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현대모비스에 대한 내용입니다. 현대모비스가 이제 유럽의 첫 전기차 모터 공장을 짓는다고 하는데요. 현대모비스가 세계에 참 많은 공장이 있더라고요. 체코에도 있고 스페인, 슬로바키아, 북미, 중국, 인도네시아 되게 다양한 나라의 공장을 지금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제 슬로바키아에 이제 신공장 MOU를 체결했고 내년 말 가동을 목표로 지금 이제 건축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현대모비스가 이제 현대차뿐만 아니라 이제 유럽 완성차 업체들, 이제 폭스바겐 등 그런 완성차 업체들과 추가 수주를 염두에 둔 공격적인 투자라고 합니다. 다음 뉴스로 가보겠습니다. 다음 뉴스는 통신주에 대한 내용입니다. 실적이 희비가 가른 통신 3사 KT만 방긋이라고 하는데요. KT는 10월 주가 등락률이 6%에 육박하는데 SK나 LG U+는 1%에 못 미치는 수치입니다. 이 통신 3주가 모두 이제 밸류업 지수 편입에 실패하면서 상승 동력이 줄어들었는데, 최근에 이제 KT 이제 실적이 KT만 이제 주가 상승을 이끌었던 것 같습니다. 이익 성장세가 뚜렷한 KT는 강세를 보였고, 또 KT 같은 경우는 주주 환원 규모를 이제 늘리고 있다고 해가지고 주가가 많이 오른 것 같습니다. 저희가 통신사 같은 경우는 이제 전통 배당 강세주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이 부분을 유념하셔서 배당 수익뿐만 아니라 이제 시세 차익도 유념하신 투자를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뉴스로 가보겠습니다. 최근 들어서 이제 고금리에서 이제 금리 인하를 하다 보니까 그 시세 차익을 위한 채권 막판 러시라는 제목으로 기사가 나왔습니다. 금리 인하기에 접어들면서 고금리 채권을 잡으려는 막바지 투자 수요가 꾸준히 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게 보시면은 7월, 8월, 9월 대비했을 때 9월에 이제 55조로 큰 수치로 증가한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제 채권 같은 경우는 이제 금리 이율과는 반대로 가는데요. 이제 금리 인하가 되면은 채권 가격이 오르게 되는 반비례 관계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금리가 추가적으로 인하되는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그 수요를 따라잡으려는 투자자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지난달 이제 미국에 이어진 이번 달 국내에서도 기준 금리가 인하가 시작되자 채권 투자자 막차 기회로 여겨지는 분위기이다. 금리 인하기엔 새로 발행되는 채권의 이자율이 낮아서 고금리 채권을 매입해 수익률을 잠그려는 투자자 전략이다. 채권은 매입 후 금리가 낮아지면 가격이 오르기 때문에 매도 시 자본 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개미 투자자분들께서 이렇게 몰리는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미국 대선 테마주와 관련돼서 트럼프 미디어라는 주가 있거든요. 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최대 주주로 있는 트럼프 미디어 주가가 그 해리스와의 그 박빙 구조로 인해서 어떨 때는 트럼프가 우세한 걸로 나오면은 트럼프 미디어 주가가 20% 가까이 올랐다가, 어떤 날은 해리스가 우세한 걸로 나오면은 또 10%가량 떨어지면서 롤러코스터를 타고 있다는 기사입니다. 그만큼 이제 대선 테마주로 묶이면서 변동성이 큰 만큼 투자자분들께서는 유념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뉴스로 가보겠습니다. 다음 뉴스는 이제 부동산에 대한 내용입니다. 한강 열풍에 이제
신축 아파트 도서관도 떴다는 내용입니다. 대형 도서관, 신축 아파트 같은 경우는 단지 내 이제 대형 도서관을 갖춘 곳들이 많은데요. 지금 GS 건설은 교보문과 업무 협약을 체결한 뒤 뷰큐레이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것이 이제 처음에 2,000권을 먼저 제공하고 1년에 500권씩 추가로 입주민 취향에 맞춰서 책이 제공된다고 하는데, 많은 신축 아파트들이 선호되는 만큼 이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아파트들에 대한 이제 수요가 더 커질 것 같고, 앞으로 이 신축 아파트에 대한 어, 부동산 가격도 견고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현대건설이랑 GS건설도 마찬가지로 협업한 북큐레이션 서비스를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마지막 뉴스로 가보겠습니다. 마지막 뉴스는 아이 잘 키우려면 가르치지 말고 질문해라는 내용인데요. 오마이 게니치 BBT 대학 총장은 부모는 설명을 하는 대신 질문을 던지면서 자녀 스스로 생각하게 도와주고 학교 교육에만 맡겨두지 말라고 얘기했습니다. 특히 아이들이 물어보면은 어른들은 답을 정해주고 아이들이 생각할 기회를 뺐는데요. 그러지 말고 아이가 스스로 생각해 볼 수 있도록 창의성을 북돋아주는 질문들을 많이 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러려면은 이제 식탁 앞에서 텔레비전 없이 가족끼리 대화를 많이 해야 된다고 합니다. 네, 이것으로 오늘자 신문 리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